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늘 지금부터 한 30분간에 걸쳐서 이 아메이 사업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릴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지금 올해로 21년째 전자회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나눌 이 정보를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제 개인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또 평범하지 않은 직장인이라고도 또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 21년 했다고 잠깐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신입사원 입사했을 때를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주 6일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주 5일 근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또 그때는 뭐 야근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이 야근을 잘 안 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소위 선배들한테 찍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은 직원으로 인식을 받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하루에 이제 10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 뭐 야근 수당 같은 걸 신청하면은 뭐 시간 관리, 뭐 근태 관리 잘 못한다고 주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직장 생활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많은 변화가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남을 갖는 것도 그런 세상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준비가 되셨으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연말이 돼서 12월 30일 되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10대 뉴스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마도 단언컨대 올 연말에 10대 뉴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첫 번째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뉴스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다 지금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잠깐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5월 3일자 자료거든요. 그 당시만 한 두 달 전쯤이 되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가 340만 명이 넘었다.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런 보도들이 막 나왔던 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한 두 달여가 지난 7월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누적 확진자가 1,3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한 두 달이 지나는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새로운 신규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고 더 심각한 거는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떤 특정 국가의 그 국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아마 언택트 소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요즘 어지간해서는 뭐 숙박, 영화, 여행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종사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어지간해선 또 밖에 나가서 식사들도 잘 안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그 우리 이웃들이기도 하고요. 식당, 뭐 자영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헬스장 같은 거 끊어 가지고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또 이제 붐이 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 같아서는 뭐 어디 나가서 낯선 사람하고 말하는 것도 꺼려지는데 어디 사람들 모여 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운동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간대요. 그러니까 이 헬스클럽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게 지금 문을 닫을 지경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단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사업을 이제 더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집에 갇혀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 같은 온라인 컨텐츠를 시청하고 소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음식을 안 사 먹으니까 집에서 아무래도 배달을 해 시켜 먹는다든지 뭘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뭐 배달업이라든지 포장 관련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게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이거 건강 관리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의 니즈가 있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새로 이제 융합이 되면서 홈 트레이닝이라는 새로운 산업군이 또 각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들 삶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혼돈에 빠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변화라는 거는 원래 늘상 있었던 일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뭐 그런 변화 가운데 하나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뭘 그렇게 호들갑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 어쩌면 이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중에 천천히 만났어야 할 그 변화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는 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사회로는 다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전망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변화는 늘상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그 속도나 방향성 면에서 너무나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틀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거나 행동하려고 한다면 자칫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가둬두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런 어떤 세상의 변화에 적당히 떠밀려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두 가지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인데요. 잘 아시죠? 그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기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자동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자동차가 세상에 이제 처음 모습을 보인 게 1880년대라고 하니까 2020년이 지금까지 한 140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하고 있고 또 우리 삶에 굉장히 익숙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오랜 역사와 큰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이 완성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 그럴까? 이런 좋은 사업 기회에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거는 이제 자동차 엔진, 그러니까 자동차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인데요.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부품들이 아주 정밀하게 조립이 돼서 만들어지는 자동차의 부품이고 이 엔진을 통해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만드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이 엔진을 잘 만들지 못하면 자동차를 사업을 할 수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앞서 소개드린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은 아니 엔진이라는 건 결국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한 건데 그걸 뭔가 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모터도 있잖아. 이 모터에 전기를 통해서 동력을 쓰면 왜 자동차를 못 만들겠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일론 머스크가 사기꾼이라느니 뭐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분명히 망할 거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지금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가는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운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아니 뭐 그게 엔진으로 가나 모터로 가나 결국 나를 싣고 뭔가 물건을 싣고 이동한다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계 장치로서의 자동차와 전자기기로서의 자동차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갖고 있고 그 기술 차이의 궁극의 목표는 바로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자율주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전자기기로서 자동차가 변모를 하게 되면서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성큼 우리 곁에 다가오게 된 거죠. 사실 저도 국산 전기 자동차를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율주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초보적인 수준만으로도 지금 사용자에게 굉장히 큰 신선한 경험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얼마나 꿈 같은 일이 벌어질까라는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가 혼자서 다 개발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기술들이 함께 발전을 해왔고 그런 기술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함께 융합이 되면서 이런 자율주행이라는 기술로 꽃이 피게 된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자동차에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차에 뭐가 없죠? 네, 핸들이 없어요. 그리고 운전자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운전자가 핸들을 조작해서 운전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운전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여기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전기 자동차로 대변되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이 4차 굉장히 오래된 자동차 산업이었지만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스토리였고요. 다음 두 번째 스토리는 바로 유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 분야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두 분이죠. 이 두 분은 미국 분이시고요. 1950년대에 이제 젊은 시절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좋은 제품 만들어서 한번 사업을 해보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중간에 유통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꼭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소비자한테 제품이 전달될 수 있나? 이걸 좀 바꿔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은 비단 이 두 분만 한 게 아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할인점과 홈쇼핑이라는 것들이 새로운 유통으로 등장을 하게 됐죠. 사실 지금 우리들한테는 이 할인점이나 홈쇼핑이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지만 사실 처음에 이게 개념이 등장했을 때는 다들 망할 거라고 했던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자동차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분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야 이거 다 없애보자 전부 다. 그리고 광고도 하지 말고 얼마든지 유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전 정신으로 시작한 회사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아메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이런 설명을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메이? 그거 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비즈니스 모델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요. 그거 내 친구 통해서 뭐 들어는 봤는데 뭔가 이 제품을 힘들게 가지고 다니면서 어렵게 판매하는 뭐 그런 일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앞서 전기 자동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오랜 전통을 가진 자동차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드렸듯이 이 아메이 사업도요. 그 유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금은 과거에 바라보던 아메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주변 기술들의 발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메이 사업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를 할 수 있었을까? 그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딘가에 뭔가 회원에 가입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서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뭐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고 그걸 뭐 팩스로 보내서 등록을 하면 뭐 회원증이 나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핸드폰에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몇 가지 개인정보 입력하면 바로 회원에 가입이 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 개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뭐 쇼핑을 할 수 있는 기술도 또 새로운 산업으로 또 발전하기까지 이르렀고요. 또 이제 뭔가 물건을 우리가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와 관련된 어떤 개인정보 보안 기술이라든지 뭐 소위 이제 핀테크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기술들이 또 하나의 기술로 또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당일 배송, 뭐 새벽 배송 이런 첨단 물류 유통 관련된 기술들이 또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아메이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아메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몇 가지 변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카카오톡.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쓴다고 할 수 있는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사실은 지금은 뭐 제가 보니까 계열사가 100개가 넘는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던데 아무튼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카카오와 같이 협력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몇 번의 조작만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그 회원 가입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인 걸로 알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1의 금융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은행과 또 협력을 통해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또 결제 시스템을 또 구축을 하게 되었죠.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모바일 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제품을 구매하고 또 사업자라면 사업 내역을 확인하고 또 소비자들과 소통을 하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핸드폰이라는 단말기를 통해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메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을 편리하고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니 뭐 당신이 앞서서 뭐 모든 제품들을 우리가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기껏 말했는데 그냥 널린 게 제품이고 아무거나 구매하면 되지 뭐 복잡하게 이런 개념들이 또 등장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우리의 경험을 한번 되짚어 보면 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좀 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또 좀 위생적으로 생활을 해보겠다고 그냥 마트에 가서 별 큰 고민 없이 구매한 제품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경험을 했고요. 또한 좀 더 예뻐 보이고 싶어서 사용한 화장품일 뿐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들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뭐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또 좀 깨끗한 물 좀 먹어보겠다고 기껏 정수기 샀더니 그 안에서 뭐 벌레가 나오고 막 곰팡이들이 피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안심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가? 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주변 친구들에게 앞서 말씀드린 현명한 소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아메이 사업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이도 결국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아니냐, 뭐 아메이는 뭐가 다르길래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오늘 이런 설명을 처음 들어보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런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이 제품은 참 좋아. 그죠? 근데 이 아메이 제품 좋아, 이 세 마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을 때 아메이 제품이 좋아, 아메이 제품도 좋아, 아메이 제품은 좋아, 이 세 가지가 전혀 다 다른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아메이 제품은 좋아 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메이 그 제품은 참 좋은데 회사가 이상해. 근데 여러분, 좋은 제품을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50년, 60년이 넘도록 계속 만들어서 이런 평판을 받는 이상한 회사가 있을까요? 물론 아주 좋은 회사가 간혹 상품 기획을 잘못하거나 품질 관리를 잘못해서 이상한 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이상한 회사,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아메이는 그럼 과연 어떤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길래 소비자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요즘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으로 대변되는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제품들을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제가 정수기 얘기도 드렸지만 정수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우리 생활을 청결하게 해주는 기기도 직접 만들고 있고, 또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주방 기기도 또 직접 제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미용에 관한 화장품 아이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퍼스널 케어, 홈케어 제품들도 주력 제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나 샴푸 그거는 아메이 거 아니면 못 쓰겠어. 내가 치약을 이것저것 써봤는데 아메이 제품이 제일 좋아서 나 그거 말고는 못 쓰겠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이 제품을 너무 좋아하는 전 세계 많은 매니아층들이 형성이 되게 되었고, 이 많은 소비자 집단을 보고 우리도 저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좀 한번 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업들이 같이 또 제휴를 하면서 이 아메이라는 기업이요, 중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서 소비자들과 다른 많은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회사를 창업하신 분은 어떤 분인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앞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 이 리치와 제이라는 두 분이시고요. 안타깝게도 두 분은 이미 다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자제분들이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이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두 분의 자제분 중에 한 분이 스티브 벤 앤델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메이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지금 그거 말고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겠지만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2001년에 이어서 2013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역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분의 아버님도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는데 이 상공회의소라는 거는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전체 기업들을 다 대변하는 경제 단체이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1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이 2번 회장을 한 것도 이분이 처음이시고요. 이 부자지간에 또 회장을 한 것도 이분들이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아메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뭔지 모르겠지만 아메이라는 회사가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존경받는 기업인가 보구나. 뭐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걸 상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959년도에 앞서 말씀드린 두 분이 설립한 회사이고요. 여기 보시는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본사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450여 종이 넘는 제품들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제품들을 통해서 전 세계 100여 개 넘는 지역 및 국가에 글로벌하게 진출한 기업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한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10여 개의 계열사에서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1200개가 넘는 특허 이런 것들을 출원하고 있는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년 이렇게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뭐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되나, 어떻게 수익이 돼서 사업이 된다는 건가? 제가 그 말씀을 좀 간단히 모델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기존의 유통 방식이죠. 생산자가 한 20%의 생산 원가를 들이게 되면 한 80%의 광고 유통비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아메이 같은 경우는 아주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원료를 쓰고 연구 개발 많이 한 결과 한 40%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아메이 제품은 좋아라고 인정받는 평판을 받게 된 근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원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30%를 디스카운트를 받게 되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왜냐하면 광고 유통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남아있는 30%의 재원을 보너스로 적립을 했다가 각각 노력에 상응하는 보너스 지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사업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30%의 보너스는 다시 얼마나 많은 매출에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서 21%의 비율로 지급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가라는 기준으로 9%의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21% 보너스에 대해서만 간단히 모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 보너스 지급 원칙이 뭐 회사의 상황이나 경영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바뀌는 게 아니라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독특한 점은 바로 이 점이죠. 이 사이트에서 취급되는 모든 제품에는 다 점수가 붙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품을 구매해서 소비를 할 때마다 그게 이제 점수로 쌓이게 되는데 내 점수뿐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전달해서 만들어진 점수까지 다 합쳐져서 점수가 인정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 이 정보를 처음 접하신 여러분들을 나라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신 분을 S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S라는 분에게 설명을 들어보니 이거 내가 듣던 거랑 좀 다르구나.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A와 B라는 두 분의 친구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4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요. 이 각각의 분들이 뭐 누가 누구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들이 각자 아메이 회원 가입을 하셔서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 전체 한 80만 점이라는 이런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80만 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80만 점이라는 점수는 6%의 보너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계산을 해보면 48,000원이라는 보너스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에서는 이 48,000원이라는 보너스를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노력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에게 먼저 몫을 돌려드리고 남는 걸 소개한 분들에게 전달하기로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는 60만 점이 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6% 구간이기 때문에 36,000원의 보너스 요율이 계산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앞서 48,000원 중에서 이 36,000원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뺀 12,000원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S라는 분이 지급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역시 A와 B라는 분들은 각각 6,000원씩 소비만 하셨기 때문에 소비에 해당하는
20만 점씩 소비를 하셨기 때문에 3%에 해당하는 6천 원씩의 보너스를 지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면 남는 2만 4천 원을 여러분들이 지급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하다는 거죠. S라는 분이 가장 먼저 회원에 가입하셨고 매출도 크고 회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S라는 분은 한 번의 정보 전달 노력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의 정보 전달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아메이 회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왠지 앞에 S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수입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걸 지워놓고 계산해 보시면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노력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율로 보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이 확장되는 모델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접하시고 한번 제품을 써봤더니 첫 달에 6천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제품도 좋고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한 6분에게 정보를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매출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7명이 소비를 하니까 140만 점이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비율로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면 12만 6천 원이고 각각 6천 원씩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보너스가 이제 9만 원이 됩니다. 자, 아까보다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제 도와드리게 되면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각각 똑같은 방식으로 20만 점씩 전부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 달에는 31명이 620만 점이라는 매출을 올리게 되고 15%에 해당하는 93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57만 원이라는 보너스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계산을 해보면요. 거기서 각각 2명씩만 더 전달이 했다고 가정하면 네 번째 달에는 79명이 소비를 하시게 되고 전체 매출이 1580만 점이 되면서 21%에 해당하는 331만 8천 원을 보너스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자의 몫을 다 돌려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보너스는 단순히 이제 계산을 해보면 144만 6천 원이라는 보너스가 지급이 되는데 이 보너스가 이번 달에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도 나오고 1년 뒤, 5년 뒤, 10년 뒤도 계속해서 나온다면 이거는 좀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은행에 요즘 금리로 따지면 사실 10억이 더 될 것 같은데 한 10억 이상의 돈을 예금을 했을 때 월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은행에 1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드는 것과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말이 그렇지 어떻게 그게 맨날 따박따박 그렇게 되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사이트에서 취급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떨어지면 또 샀쓰고 떨어지면 또 샀쓰는 반복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품질이 좋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회원이 점점 늘어날 수 있겠죠. 뭐 회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크기가 커지는 만큼 보너스가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탄탄한 소비자층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또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수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제품들로 인한 소비가 늘어날수록 또 보너스가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너스들이 지금 새롭게 많이 재편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되고 있는데 뭐 많은 보너스들이 이제 뭐 지급이 되고 있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 처음 이 설명을 들으신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들을 조금 바꾸고 우리 이웃들하고 조금 제품을 나눠 쓰다 보니 한 60만 점, 그래서 6% 정도에 되는 규모는 사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3분 정도를 도와서 여러분들이 한 15% 그러니까 400만 점 정도의 매출 규모를 형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같은 방식으로 96만 원이라는 보너스가 발생하게 되고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원래는 한 78만 7천 원 정도의 보너스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새롭게 편성된 이 보너스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같은 성취를 하고도 한 100만 원에 가까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한 달 기준으로 1000만 점이라는 매출을 만들어오고 그걸 1년 12달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걸로 이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연 기준으로 약 5천만 원에 가까운 연봉의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1년에 연봉 5천만 원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소비 정보를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연간으로 수입 5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사회 변화와 더불어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제 소비에 관한 부분을 어떤 언론에서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홀로족이다, 이제 홀로 쇼핑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H는 헬스케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관련된 사업 매출이 아주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메이 같은 경우는 건강 미용에 관련된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지금 만들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오는 뭐냐면 오버사이즈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주 뭘 사러 가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 되니까 한 번 사놓고 오래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아메이의 세제 제품들은 고농축 제품이라서 이걸 한 번 사면 10배, 20배로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하면 아주 오랫동안 쓸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이프 앳 홈,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서 물 마시고 밥 해 먹고 요리를 하고 씻고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됐죠. 그런 일상적인 소비 제품들을 또 주력 제품으로 또 가지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으로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들 관련해서는 뭐 돈까스 김치라든지 뭐 화장지라든지 라면 이런 것들이 다 뭐 제휴가 돼 있어서 굳이 우리가 다른 데를 여러 군데 다니지 않더라도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이곳에서 매출을 올리면서 구매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아메이 사업이라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를 했고 또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오늘 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정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아메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사업을 소개해 주신 분들과 함께 더 많은 공부를 해보신다면 이 사업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